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시리즈 로컬이기에다 서울 성수동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혁신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곳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자산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자산,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자산, 이러한 세 가지 자산들이 균형 있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리적 자산을 성수동에서 살펴보자면 성수동에서는 과거 재화공장과 철공소 같은 산업유산부터 붉은 벽돌 건물, 전통 헤리티지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적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초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고급 주거지와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지역과 브랜드, 사람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계신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일유로 프로젝트의 최서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유로 프로젝트와 호텔 더 커뮤니티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그 일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유로 프로젝트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도시 재생 건축 관련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온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뭐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 딱 원유로 프로젝트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이제 유휴 공간 자원을 원유로에 빌려서 다시 삶의 공간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혁신적인 느낌이 좀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원유로 그 모델을 한국형으로 변형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하우징이라는 네. 사업이 있는데 네. 그건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하는 곳이라면 저희는 약간 이제 로컬에 뭐 스몰이든 뭐 큰 브랜드든 작은 브랜드든 라이프 스타일을 매니징 해주는 브랜드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그 브랜드들이 지역적으로는 주민들, 로컬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매니징 해주는 시스템 안에서 이제 뭔가 그런 역할도 하게 하고 또 브랜드들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게 네.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그 플랫폼 주변에 있는 지역이 다시 또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까지 이제 연계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또 건물주도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함께하는 모두가 다 이제 상생하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상업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활성화까지도 같이 염두한 복합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입주하신 브랜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선정하신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원유로 프로젝트라는 플랫폼을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로컬 플랫폼으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역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여야만 해요. 물론 그게 스몰 브랜드일 수도 있고 큰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됐다면 저희가 5가지 항목의 계획서를 받아요. 그래서 수익 계획서, 집계 계획서, 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그다음에 브랜드 성장 계획서, 브랜드 디자인 계획서. 근데 이 계획서는 원유로 프로젝트가 꼭 아니어도 내가 내 브랜드를 성장시키겠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계획서들인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의지와 계획과 역량과 뭐 그런 게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있죠. 네. 그 앞으로 원유로 프로젝트를 전국 지금 국가자회도 하나 내셨잖아요. 해외로도 좀 확장 계획 그런 것들이 있을지. 네. 일단은 저희 마음으로는 아시아 쪽을 좀 진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시아 쪽으로. 네, 방콕이라든가 네.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 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맞아요. 보고 가셨어요. 네. 저희를.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또 유럽에서도 보고 가셨군요. 네, 오.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보고 가시고 아. 뭐 네덜란드에서도 보고 가시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많은 학계 쪽에서도 음. 이제 오히려 보고 가시고 일본에서도 보고 가셨는데 네. 다들 좀 재밌어 하세요. 이제 어. 원유로 프로젝트라고 부르지만 네.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런 개념이 생소하대요. 아. 여러 브랜드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네, 네. 움직이는 게 네. 근데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이거 못한다고. 왜 근데 그렇죠? 저는 네덜란드에서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온 그렇죠. 건데 네. 그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구현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다시 영감을 주셨네요, 네, 대표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 네. 언젠가는 네덜란드에 한번 역진출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적 자산입니다. 성수동은 국내를 대표하는 무신사 같은 대표적인 패션 산업과 IT 산업, 엔터테인먼트 같은 문화 산업이 결합된 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을 했습니다. 로컬 브랜드와 글로벌 패션 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어 신산업의 테스트 베드이자 소비 트렌드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독립 디자이너와 로컬 브랜드가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맞춤형 제작소, 소규모 공방 등이 여전히 운영되면서 패션 제작의 기반이나 트렌디한 마케팅 등이 융합된 로컬 제작 스튜디오와 공방 등이 좀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IT 산업에서는 스튜디오, 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이렇게 패션과 문화 산업과 IT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생태계를 형성되어 있다라는 곳이 성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입니다. 대림 창고나 성수 연방, 플레이스 성수 등과 같이 복합 문화 공간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 성수동은 패션, IT, 엔터테인먼트가 한 곳에 집적되어서 다층적인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융합적인 구조 덕분에 성수동은 서울의 창의산업 테스트베드이자 새로운 트렌드의 발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더 이상 크리에이티브나 셰프의 시대가 끝났어요. 프로듀서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의 대전제는 네. 아무도 안 온다에서부터 시작해요. 팝업이란 단어를 저희는 이미 재정의해야 될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성수동을 사업 거점으로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은 압구정 쪽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브랜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네. 생각으로 너무 좋은 브랜드인데 소비자를 만나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도 MD가 픽해주지 않으면 네. 필드에 나와서 소비자를 만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불러내서 만나게 해주고 싶가 하나의 매개체 시작이었어요. 역할 그쵸? 같은, 네. 그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압구정 강남은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인 상권이에요. 차를 타고 가서 딱 내려서 뭐 하고 바로 가는 상권이잖아요. 네. 워크인 상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데 워크인 상권에 어울리는 성수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몇 년도신 거예요? 저희가 17년도 겨울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때 전이네요. 이사 왔을 네.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우려스럽게 전화 주셨어요. 네. 사업이 많이 어려워. 그때 성수동 간다고 그러면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가 적기였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정말 쌌어요? 저도 알고 있죠.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부상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팝업을 2018년 5월에 성수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팝업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었고 대기업이 판촉 형태로 한 적은 있지만 네. 작은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서 특정 목적화의 템포러리한 공간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설득하는데도 한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걸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쌓이니까 약간 센스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씩 트라이얼을 간간히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결국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로서 이슈가 된 건 2022년 가나 초콜릿 하우스 팝업 스토어부터예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부터 네, 시작한 코로나 때도 오히려 팝업 스토어 때문에 트래픽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성수동은 그래서 자꾸 저긴 분위기 괜찮아. 그러니까 형성은 됐는데 커머셜하다는 느낌을 준 적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그 이전만 해도
대기업의 팝업이 분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 1년에 한두 개, 성수동에서. 그런데 가나 초콜릿 하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매 시즌별로 퀀텀으로 숫자가 늘어요. 가나 초콜릿은 가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그해 가을에는 갑자기 대형 대기업이 하는 팝업 스토어가 한 7, 8개. 그 다음엔 한 20개. 그 다음에는 40개씩. 이런 식으로 퀀텀 점프로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리테일 미디어로서의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커머셜하게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건 가나 초콜릿 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럼 브랜드와 협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협업할 때 그 팝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사실은 기획의 방향에 따라 저는 성공의 KPI라는 건 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팝업은 온라인 미디어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온드미디어, TV라는 채널과도 다르고 그렇죠. 네. 많이 노출됐다가 아니라 온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고 그거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서 SNS에 얼마나 포지티브한 영향력을 퍼뜨릴 거냐가 본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사람들에게 바꿔주고 싶은 생각에 그들이 얼마나 동의해 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소개팅에서는 그 남자가 좀 별로였어. 자, 그러면 다음 팝업 같은 걸 만남을 가지는 거죠. 그 브랜드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 때, 이 남자 이런 면이 있네? 라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되게 성공적이다. 포지티브한 마케팅이죠. 네네네. 팝업이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요즘에 팝업이 진짜 성공적인 팝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한 것들을 다 기획하고 이러시는데 좀 힘든 부분은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겠지만. 네. 항상 힘들죠. 왜냐하면 예산과의 최적화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네. 트레이드 오프가 끊임없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팝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팝업 기획할 때 시작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점에서요? 네. 뭔가 되게 크리에이티브에 포커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저의 대전제는 네. 아무도 안 온다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이 원래 정해져 있는 행동 패턴을 바꾼다는 건 생각으로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네네네.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으면 행동을 절대 안 바꿔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네. 안 온다에서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어지게 할 것인가가 저의 관심사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거 가지고 올 거야. 되게 해맑은 해피 판타지의 회로를 움직이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팝업 스토어 시장은 어떨까요? 그 전망을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팝업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이미 재정의해야 될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템포러리한 형태로 오프라인 공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팝업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시장을 만들 때는 부동산도 단기로 빌려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상설 공간을 만들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건물주들이 단기로 빌려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예를 들면 더현대서울도 팝업이 하는 역할이 뭐죠? 결국 그 소비자랑 끊임없이 대화할 거리를 만들어서 네.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게 본질이에요. 결국 팝업이냐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이 더 이상 물건을 팔기 위해서 최적화된 공간이 아니에요. 온라인 커머스가 너무 잘 돼 있는 나라에 네네. 살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물건을 판다라는 행위 외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야. 그리고 그게 상설 매장들조차도 서서히 일상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생존 방식이 바뀌는 거지 팝업이다 아니다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는 동네 식당들도 툭하면 팝업해요. 어떤 셰프랑 같이 이런 거 해봤어요. 맞아요. 플레이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이제 공공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특히 성동구에서 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제 성동구랑 계속 협의를 해서 새로운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네. 라고 말씀드려서 사실 지금 이 공간이 여기 그 지금. 테스트 공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바스켓 브랜드를 가져와서 성수 바스켓이라는 이름으로 네. 성수동에 이미 새로운 로컬이 회사원입니다. 라는 이름의 회사원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좀 운영을 해보자. 지역 브랜드를 소개해주는 네네. 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데스코의 후원을 받아서 야, 성수동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하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라운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주들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높이다 보니까 작은 브랜드들은 이제 더 이상 팝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져 버렸어요.
근데 성수동에 팝업을 만든 건 스몰 브랜드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작은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성수동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기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들을 시장에 풀어서 저렴하게 팝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가 사실 공공 팝업의 본체예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하듯이 네네.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을 공공 팝업의 기회로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건전하게 시장의 가격을 재조정하자.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구찌, 나이키, 프라다 등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IT 테크 기업, 이곳을 오프라인 마케팅 허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지역 특성과 발견의 재미를 주는 골목형 상권 덕분에 SNS와 연결되는 경험형 마케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브랜드를 콘셉트에 맞춰서 공간과 콘텐츠, 프로모션을 풀 패키지로 기획하는 프로젝트 렌트와 같은 성수동 팝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큐레이팅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또한 성수동은 팝업 스토어의 SNS 친화적인 콘텐츠와 포토존, 체험형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확산되는 네트워크 자산을 가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민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버텨라. 버텨라. 네. 어차피 저희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실행 안 해본 기획자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왜냐면 실행과 상상은 갭이 너무 큰 나머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요즘같이 경기도 좀 안 좋고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처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획하는 게 나중에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리는 게 또 뭐 당연한 거고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좀 덜 이뻐도 좀 어색해도 상관이 없어. 해보셔야 내가 했던 말이 뭔지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기획을 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좀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할 것인가. 보통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즐거운 걸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받아들일 사람이 공감해 줄 것이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상상은 즐거워도 돼요. 실행은 냉정하게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치 있다고 동의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이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 저 이거 하면서 한 3번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수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맛집이나 팝업 스토어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은 혁신 생태계의 3대 핵심 자산, 즉 공간과 인프라 같은 물리적 자산,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경제적 자산,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자산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도시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